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오프라인 미팅이 있었습니다. 23명이나 되는 분이 참석하셨고 활발한 토론을 해서 2시간의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 중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현재 전선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실제로 병력이 몇 명이 됐는지, 또한 지금까지 4년의 특수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는데 실제 사망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러시아군의 사망자 수와 우크라이나군의 사망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실제적으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데이터가 러시아에서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모두 다 이런 것은 군사적인 기밀사항이라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저희는 이것을 한번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전선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몇 명이 현재 전체적으로 전선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쟁은 과학이고 전쟁은 수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저한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 러시아 전황 분석가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데이터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26년 1월에 우크라이나에서는 과연 러시아 병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전선에서 이것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공개 자료입니다. 2026년 1월자로 몇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병력은 약 78만 명, 그러니까 70만 명에서 80만 명이 된다라고 우크라이나에서는 평가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황 분석가가 좀 더 러시아 병력에 대해서 시간별로 러시아 병력의 증가수를 조사했습니다. 이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한 자료입니다. 2026년 1월에 러시아 자료에 의해서 전선에 투입된 총 러시아 병사는 90만 명이다. 현재 전선에 러시아군은 약 90만 명이 현재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수전 개시인 2022년 초에는 약 러시아군은 35만 명이 되었고, 개전 초에 러시아군이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키예프 도시로 들어갈 때에도 많은 사상자가 냈고, 특수전 개시 초기에는 35만 명의 러시아군이 있었고, 그 후에 러시아는 동원령을 내립니다. 병력이 상당히 우크라이나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래서 30만 명이 증원됨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크라이나군과 병력비가 대충 1대1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전 개시 당시에는 약 35만 명 되던 것이, 그러면서 러시아는 매년 40만 명 이상의 계약직 병사를 모집했습니다. 돈을 주면서 상당히 고액의 급여를 주면서 자원병사들을 모집했습니다. 이것이 연간 40만 명 이상의 자원병사가 지원해서 현재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3년간 매년 약 40만 명씩의 계약 병사가 들어왔는데, 또 계약을 끝내고 나가는 병사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2026년 1월까지 약 90만 명의 병사가 현재 전선에 있다고 전황 분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이 몇 명일까? 우크라이나군은 2026년도에 1월 초에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있습니다. 위병대라고 하는데, 위병대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총 병사 수는 약 47만 명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90만 명에 비해서 약 반수 정도가 부족한 절반 상태로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전투에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이 2026년 1월자의 전체적인 전선의 병력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2022년 개전 초에 우크라이나는 25만 명이었다. 이 25만 명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전쟁에 진격을 하자 즉시 이때부터 우크라이나군은 강제 징집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징집을 합니다. 50세 연령을 50세로 하다 나중에는 연령을 늦춰서 55세인가 60세로 늦추면서 계속해서 강제 징집을 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은 50만 명을 유지합니다. 요 총 3개의 표가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인데 연도별로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증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명 선에서 계속 올라가지 않고 우크라이나군은 2026년까지 가다가 결국은 사망자도 있고 전사자도 47만 명이다 하는 것이 전황 분석가의 지금 설명입니다.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2024년 1월까지 우크라이나군은 병력비가 러시아군에 비해서 우세한 속에서 전투를 했다. 그래서 전투가 유리한 국면을 우크라이나군이 끌고 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부터 러시아군은 동원도 했고 30만 명, 그다음 계약직을 계속 받는 과정에서 2024년 1월 되면 이때 비로소 병사수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병사수가 역전이 됩니다. 이때부터 러시아군의 병사수가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2년 7월에 보리스 존슨이 우크라이나 와서 전쟁을 계속해야 되겠다. 이때는 이스탄불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인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보리스 존슨이 영국에서 와서 전투를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제의를 합니다. 이 당시에 병력비를 보면은 거의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병력비는 25만 명에서 같이 맞닿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러시아군은 빨간색 표시를 보면은 전사자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이런 와중에 결국은 우크라이나군은 강제 징집을 하는 과정에서 병력 수가 35만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병력 대비 약 15만 이상이 러시아군이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전을 핍니다. 이 반격전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성공을 해서 러시아는 하리코프 지역에서 철수합니다. 그다음 헤르손 지역에서도 철수하고 상당히 많은 지역을 이 당시 우크라이나군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남부 자파로제 지역에는 그 수로비킨 방어 라인을 러시아군은 구축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수로비킨 방어 참호 친지를 구축하면서 방어를 하면서 공격보다는 방어로 나가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1차 반격전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의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병력비는 15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이 우수한 상태로 전선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기회에 좀 더 러시아군을 압박하려고 2023년에 또다시 자파로제의 2차 대반격을 펼칩니다. 이 자파로제 2차 대반격전은 상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만일 이때 우크라이나군이 이 자파로제 지역에서 밀고 내려왔으면은 소위 그 라보치노 지역이었는데 내려가면 그다음부터는 메리토폴부터 해가지고 마리우폴까지 소위 그 노보로시아 지역의 모든 소위 그 크림으로 가는 지역이 완전히 절단날 수 있는 그러한 접전이 될 뻔했습니다. 러시아군에게는 대단한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자파로제 전선이 뚫렸으면은 크림까지도 위험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의 전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 러시아에 영웅이 있었습니다. 58사단의 파포프 장군인데 이 파포프 장관이 바로 이 자파로제 대반격 작전을 막았습니다. 근데 이 장군은 요즘 사진에서 보시는데 청렴 결박합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고. 그런데 횡령죄로 그 후에 구속당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4년 6개월인가 5년의 징역형을 받고 현재도 수감 중에 있고 이 포포프 장군은 항소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요 지금 포포프 장군 청렴 결백한 포포프 장군이 징역살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황 분석가들과 러시아 국민들이 러시아 사법 체계가 잘못되었다. 러시아 사법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러시아에 그 당시 국방부 차관이 있었습니다. 소위 그 쇼이구 국방장관 때 차관을 했던 그 사람은 수백억 대의 실질적으로 횡령범입니다. 그 사람은 14년 징역을 받고 있고 국방부 차관은 수십 채의 재산이 있었고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황제처럼 살았는데 지금 이 장관은 아파트 한 채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방어진지의 철근을 횡령했다는 죄로 또 실지 철근을 도난받았다는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현재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한다고 여러 전황분석가들이 계속해서 이 구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포프 장군이 자파로제 전선의 우크라이나 반격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에 우크라이나군은 최후의 반격을 합니다. 이때는 벌써 병력수가 러시아군이 올라갑니다. 병력비가 러시아군이 위인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 전격적으로 침공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군과 나토의 마지막 히든카드로 전체적인 전선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쿠르스크 전선을 침공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전투 속에 결국 러시아군은 이때 북한군도 참전을 했지만 이 전투에서 결국 러시아군은 이 쿠르스크를 물리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그 침공 세력을. 이 당시 우크라이나군의 최정예 병력이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나토 특유의 기동성과 위성 통신 체제의 발달로 그 당시 러시아군이 쿠르스크를 속수무책으로 점령당하고 조금 더 나갔으면은 이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했었다면은 전세는 걷잡을 수 없이 새로운 국면으로 돌아갈 뻔도 했습니다. 이 쿠르스크 전투에서 결국 러시아군은 병력비도 좀 많았죠. 이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물리칩니다. 이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재반격전이 우크라이나군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전력비는 2대1 상태로 러시아군이 우세한 상태로 현재 전선이 유지되고 있고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이 전선을 압착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상당히 늦고 있는 것이 현재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1차 우크라이나 반격 시에 실제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병력비는 상당히 큰 격차로 우크라이나군이 많았다 하는 것을 이 표를 보시면 압니다. 이 빨간 실선에 나오는 것이 실제로 당시에 러시아군의 사망자 수도 많고 해서 이러한 갭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6년 1월에 우크라이나군의 탈영병 수를 보면은 이 탈영병이 35만 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공식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탈영병이 쿠르스크 침공 때까지만 해도 탈영병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의 탈영병이 늘어서 2026년 1월에는 35만 명이나 됩니다. 이 공식 자료는 어떻게 추출할 수 있냐면은 우크라이나에서는 탈영을 하게 되면은 탈영병을 고발을 합니다. 형사 고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탈영병의 공식적인 숫자가 3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을 법원에 남기지 않고 해당 지역 사령관이 즉결로 전결 처리하므로 탈영병의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는 현재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35만 명 이상인 것, 40만 명까지 갈 수 있는 것이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탈영병의 현실이라고 전황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47만 명, 50만 명 선에서 유지됩니다. 이것이 러시아군처럼 계속해서 빨간색입니다만 올라가서 현재 90만 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강제 징집을 함에도 불구하고 탈영병 수가 급격히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현재 병력비는 2대1로 떨어지면서 전선에서 상당히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밀리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병력 비율이 2대1로 현재 러시아군이 우세한 상태에서 현재 전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황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22년도에는 우크라이나의 탈영병이 10,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2023년, 그러다 2024년 가서는 이때 이제 자파로지에서 대패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9만 명으로 되더니 18만 명입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그 탈영병이 또 많게 된 이유는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바흐무트 전선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때부터 러시아군은 소모전을 벌이면서 소위 고기 분쇄기 작전을 합니다. 소위 그 우크라이나 병력을 계속해서 소진시키는 전략을 피면서 전투를 임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러시아군이 상당히 많이 전사했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이 전사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또한 이때부터는 모두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 나가는 것을 꺼리게 되고 탈영병이 급증하면서 2023년 그러다 2024년, 2025년에는 거의 2배 이상의 탈영병의 수가 급증하면서 현재 탈영병 수가 약 35만 명 이상 40만 명까지 간다는 게 공식적인 러시아의 자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이건 어제 나온 영상입니다. 이 강제 징집 요원이 길거리에 가는 시민을 강제로 차에다 탑승하려고 하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막읍니다. 왜 강제 징집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 놓아주라 이러면서 일부 시민이 막대기로 소위 징집 요원을 때리기도 하고 또한 또 다른 시민은 스프레이 건으로 이 징집 요원에게 얼굴에 뿌리기도 합니다. 분사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길거리 가는 시민을 징집 차출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현재 탈영병을 합산한다면 이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군과 병력 수가 거의 대등하게 됩니다. 탈영병이 만일 전부 다 전선에 나가게 된다면 러시아에는 탈영병이 없습니다. 거의.
자원 계약기이기 때문에 탈영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90만 명대 우크라이나군은 이 탈영병을 빼니까 현재 47만 명밖에 안 된다. 35만 명의 탈영병 수를 합쳤다면 82만 명으로 거의 러시아군과 대등한 전선을 벌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재 전황 분석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2배나 되는 러시아군의 병력 수에서 러시아군이 2배나 그렇게 많은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전선을 붕괴시키면서 나가는 속도가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냐? 문제점이 무엇이냐? 많은 전황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도표는 러시아에서 나온 도표입니다. 최근에 러시아군이 점령하여지는 영토의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전에보다 빠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도표를 보시면 이 도표는 소위 루비콘이라는 러시아의 드론 부대입니다. 드론 부대의 활동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녹색으로 보시는 그래프 막대는 소위 그 파괴되는 개수를 표시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루비콘 부대가 드론에 의해서 상대방 적군을 타격해서 파괴하는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드론이 현재 전선에서 보다 더 많은 전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데이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우크라이나 군 사망자는 결국 313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이 전투 현장에서 채집한 우크라이나군 시신자 명단이고 이외에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4월 한 달에 313명밖에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사망자 수가. 이렇게 지금 전선이 좀 지체되면서 보다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지도 못하고 있고 또 전선의 붕괴의 속도가 상당히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있는 거냐 아니면 러시아군의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전환 분석가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푸틴이 어제 그제 명확하게 현재의 전체 전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수미 지역에서 소위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수미 지역에서 10.5km에 접근하고 있다. 수미시까지. 바로 코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쿠판스크에서는 오스콜 강을 최종적으로 포위하는데 2km 남았다. 그러니까 2km만 더 들어가면 오스콜 강을 완전히 포위하면서 쿠판스크의 거의 많은 지역을 러시아군이 점령하게 된다. 회복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반스크까지 현재 러시아군은 8에서 9km 근접해 있다.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도브로폴레에서도 현재 러시아군이 접근해서 머지않아 시가전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브로폴레를 해방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너머에는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군의 주요 임무는 돈바스 지역의 완전한 해방, 다시 말해서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를 점령하는 것과 아울러 노보로시아 지역, 소위 남부 지역입니다. 자파로제와 헤르손 지역까지도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 러시아군의 주요 임무다. 그리고 이러한 전투를 수행하면서 러시아군이 병력은 후퇴해서 키예프나 우크라이나군 서쪽으로 도망가는 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키예프 정권을 우리는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키예프 정권을 구하는 것에는 러시아군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현 키예프 정권과는 타협을 하지 않고 키예프 정권은 파괴 대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권이 지난번에 쿠르스크를 침공했는데 그러한 범죄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수미 지역과 볼찬스크 지역에서의 영토를 결국은 확보해서 과거 쿠르스크 지역에서 침공한 대가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스캇이 현재의 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붕괴 직전에 있다. 심각한 패배가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러시아가 100%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금년 여름에는 러시아는 도네츠크 공화국 전체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은 괴멸될 것이고 자파로제와 도네츠크 남부 지역도 해방되면서 그 후 우크라이나는 매우 힘든 겨울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올 겨울에 러시아의 헤르손 지역도 점령될 것이라고 러시아군의 국방부 보고보다도 보다 더 장밋빛 전망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섬멸하면서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데에서는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데사로 진격을 해서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 합류할 것이다. 그리고 수미 지역과 하르코프도 함락될 수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지고 있고 처참하게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리 존슨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리 존슨은 전 CIA 출신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4년 동안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현재 진격 중에 있다. 이제는 외교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걸었던 시기는 끝났고 서방은 이러한 도발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계속해서 진격을 할 텐데 다음 단계는 만일 유럽이나 서방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러시아는 다음 단계는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되는 걸로 이어질 것이며 이것은 결국은 새로운 세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몰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진격하고 있다. 현재 여러 전선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언젠가는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돌파될 것이다. 곧 돌파될 것이다 라고 레리 존슨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우크라이나와 서방 유럽에서 러시아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패퇴하고 있다는 허황된 선전과 달리 러시아 쪽에서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일부 미국에 있는 전황 분석가들은 현재의 전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오프라인 미팅에서 그러면 실제로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몇 명이냐, 우크라이나군은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됐느냐, 이걸 어느 참석자분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오프라인 미팅을 7월 3일 날 역시 같은 장소에서 7월 3일 17시에 저희 장안평 1번 출구에 있는 한러상공 사무실에서 2차 한러상공 오프라인 미팅을 하면서 러우전 사망자의 수를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특수전의 전망이 현재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과연 어디까지 그 기술이 개발되고 러시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러시아는 머지않아 우크라이나 들어온 공세가 저하될 것이라고 예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스크바에 금년 저희 8월 달에 모스크바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 한노상공에서 이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겸 7월 3일 17시에 2차 오프라인 미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23명이나 여러분들이 참석하셨고 이번 주에도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프라인 미팅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오프라인 미팅을 마지막으로 벨라루시로 돌아갑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